산소, 전자, 그리고 사실은 너희들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수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도 있어. 전자랑 똑같아. 근데 보통 전자로 표현하는데 여기 봐봐. 전자가 관여하는 산화환원은 산화가 뭐지? 전자를 잃는다. 뭐 전자를 준다라는 표현도 되겠지?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준다. 그 다음에 환원은 전자를 얻는다. 그지? 그리고 전자를 준다, 얻는다, 분다, 뭐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 받는다, 얻는다, 준다, 잃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은 화학 결합 중에 여러분 이온 결합이라는 거 배웠잖아. 이온 결합은 이 정의가 뚜렷해. 다시 말해 보자. 금속은 양이온이 되지. 전자를 내놓고. 당연히 이거는 산화야. 설명이 돼. 비금속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지. 당연히 이건 환원이야.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얘 해석이 어려워. 공유결합은 원소가 전자를 공유하는 거지 주고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거지. 이걸 폴링이라는 사람이 전기 음성도 값이란 상대적 세기를 가지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 그게 산화수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먼저 전기 음성도가 뭐냐라는 거야. 전기 음성도는 반드시 이 결합이 형성되시. 우리 비금속 원소들의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 받는 게 아닌 공유를 하는 공유 결합에 대한 전자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화수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공유 결합을 형성, 그러니까 누구는 제외? 18족은 제외해야 돼. 그러니까 18족은 전기 음성도가 없는 거야. 걔는 화학 결합을 안 하니까. 맞지? 자, 그 상태에서 폴링이 얘를 계산을 계속 해봤어. 쌍차 모멘트 값을 가지고 계속 측정을 해보니 플루린이 제일 세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상대값으로 4.0으로 놔. 그래 놓고 상대적 세기를 쭉 놓다 보니 플루린이 제일 세고 플루오린으로부터 멀수록, 다시 말해서 같은 주기는 그리고 같은 족은 전기 음성도가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걸 알았어,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예로부터 반대로 말하면 멀수록 번호가 작고, 주기에서 번호가 작고 족에서 번호가 크고, 그러다 보니 플로린과 프란슘 얘 사이가 제일 음성도가 큰 거야. 프란슘은 0.7이지, 그지? 여기도 공교롭게도 이게 2016년 이전 전기 음성도야. 이거 고등학교나 교육과정 가면, 아니 대학 책도 요거를 똑같이 놓는 책도 있더라고. 음성도가 다 달라야 된다. 모든 원소는 전기 음성도가 다르다는 거 명심해라. 거기 보면 질소하고 CL이 3.0으로 똑같잖아. 근데 CL이 좀 세. 이거 첫 번째를 반올림해가지고 만든 숫자. 이건 그냥 버림과 반올림을 통해서 만든 숫자라, 공교롭게도 숫자가 비슷하게 많아. 탄소고 황도 2.5로 똑같고 막 이렇거든. 근데 엄밀히만 하면 숫자가 다 다르다. 음성도는 모두 다르다. 누가 제일 세다? 플로린이.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공유결합만 따지기 때문에 수소 밑에 해당되는 금속은 취급하지 않는다. 알겠어? 그리고 금속은 왜 자기들끼리의 음성도를 비교하지 않느냐면, 금속과 다른 금속이 결합할 일은 없다. 왜?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 밖에 결합을 안 해. 알았어? 우리는 뭐만 봐? 공유결합만 보니까 비금속 원소 중에 수소가 제일 작다고 보면 돼. 무조건.
그리고 제일 센 3대장이 누구야? FON.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수소와 이 셋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저거 어떻게 읽어? 핸드폰 이렇게 읽어. HN4N. 알겠냐? HN4N. 핸드폰. 얘가 제일 작고 얼마로? 얘가 4.0, 3.5, 3.0 이런 식으로 2주기는 0.5씩 줄어 가면. 그래서 리튬으로 가면 1.0이 된다. 자, 전기음성도란 뭐라고? 누가 더 세냐만 알면 돼. 지금 너희들 수준에서는. 알았지? 자, 플루리는 대빵이지? 그럼 산소는 두 번째지? 그러니까 산소보다 센 애는 플루린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자, 음성도가 크면 이 음성도라는 거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세기다 보니 이제 이 세기를 가지고 산화수를 결정하게 돼.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산화수에 대한 정의가 떠. 우리는 양이온, 음이온처럼 전자를 주고받았다가 아니라 얘들은 공유를 하기 때문에 2번 원리가 제일 좋거든. 뭐냐? 두 원소가,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전자성을 공유할 시에 음성도가 큰 애가 다 가져갔다라고 가정한 숫자야. 알았지? 그게 진짜 값이야, 가짜 값이야. 가짜야. 그래서 단위가 없어. 알겠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잘 봐. 이게 단일 결합이지. 알지? 이거 공유전자 몇 쌍이야? 한 쌍이다. 맞지? 한 쌍이면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남의 거잖아. 이걸 모두 가져갔다. 그럼 가져간 쪽은 전자를 몇 개 가져간 걸로 취하는 거야? 한 개. 하나는 날 거니까 원래. 그럼 나머지는 한 개 뺏겼다고 보는 거지. 가져가면 전기 음성도를 이제 줄 거 아니야. 자, 전기 음성도가 이렇대. 그럼 누가 가져갔다? A가 가져갔다. 그럼 봐. 전자를 한 개를 가져간 거니까 1이야, 1. 일단 단일 결합이니까. 가져갔다, 뺏겼다. 이렇게. 이게 산화수야. 그럼 만약에 이것도 있잖아, 얘들아. 몇 중 결합이냐? 2중 결합이잖아. 그럼 공유전자 두 쌍이지. 그잖아. 그럼 몇 개를 가져가고. 이건 이렇게 보자. 그래서 얘들은 산화수가 2인 거야, 이들 사이에는. 대신 음성도가 세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산화수는 이제 이렇게 결합으로 따진다면 3도 있고 4도 있고 되게 많거든.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우리가 금속은 말이다.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금속은 양이온이 되거나 금속이 되거나 이 두 가지 조건밖에 없어. 그러니까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일과 금속으로 되는 일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근데 비금속은 산화수가 되게 다양할 수 있어. 산화수가. 왜? 자기들끼리 결합하다 보니까 그걸 여기서 설명을 할 거고 너희들이 거기까지 들었을 때 산화수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자세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 무슨 말인가 봐봐. 여기에 보면 산화수를 우리가 따질 때 대부분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비금속 중에 어떠냐? 비금속 중 제일 작지. 얼마로? 2.1로 제일 작잖아. 적어도 비금속은 2.1보다 음성도가 더 크단 말이야. 맞니? 그러다 보니 얘는 무조건 뭐만 가져. 수소는 더군다나 공유결합 한 번밖에 못하는 애 아니야. 그지? 외곽의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요? 산화수가. 왜? 수소보다 약한 비금속은 없으니까. 그 다음 산소는 말이다. 니네 산소 전자 점식으로 몇 개의 공유결합이 최대 가능? 2번이지? 그래서 얘 구조식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건 알지? 그러니까 봐라. 산소는 적어도 누구를 제외하곤 플루오린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를 당기는 음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음성도가 두 번째로 세니까. 그래서 대부분 마이너스 2야. 대부분 마이너스 2다. 알겠어?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래서 예외는 뭐냐? 수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금속과 결합을 하면 이건 이온 결합이야. 금속과 결합한 거니까 이온 결합이야. 근데 금속은 수소보다 음성도가 작잖아. 이때는 얘가 이걸 가질 수 있다. 마이너스 1을. 왜? 금속이 플러스 1을 가져야 되니까. 리튬은 플러스 1이겠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얘들아, 요것도 한번 봐봐. 수소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면 마그네슘은 플러스 몇일까?
그렇지. 이게 이온결합의 특징이잖아. 이해 갔어? 그럼 알루미늄은 이렇게 써있겠지. 이해 가니? 이럴 때만 수소는 음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음이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산소가 왜 마이너스 1을 갖는지를 잘 봐.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봐봐. 과산화수소는 구조식이 이렇거든. 이게 H2O2의 구조식인데 우린 이걸 잘 봐야 돼. 얘들 전기 음성도 차가 얼마냐? 0이지. 같은 온수 사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본다? 얘만 보는 거야. 얘만. 음성도 차가 있는 얘만 본다고. 근데 선이 하나잖아. 그럼 뭐가 쓰였어? 일일이 쓰여지겠지. 여기도 뭐가 쓰이겠어? 일일이 쓰이지. 근데 음성도가 얘가 세니까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1을 갖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다만 이런 산소보다 음성도가 누가 세냐? 플루린이 세잖아. 이러면 봐봐. 여기는 무조건 단일결합의 11인데 얘가 세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도 뭐야? 11이잖아. 근데 얘가 세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합쳐서 얼마야? 플러스 2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는 거야. 여기 봐봐. 산소가 16족이다. 16족 산소면 18족 누가 되려고 그래? 10번 네온이 되려고 하지. 그럼 전자를 몇 개 받으면 되냐? 2개 받으면 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음의 산화수야. 얘가 가질 수 있는. 그런데 8번이 누구도 될 수 있냐? 2번 헬륨도 될 수 있지. 몇 개 이룰 수 있냐? 6개를 이룰 수 있어. 그래서 플러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얘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야. 이건 대학 가면 배워 너희들이. 야 17번 염소는 음의 산화수 뭐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야. 맞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몇 가지 가질 수 있을까? 10번 네온까지 되려면 7까지 가질 수 있는 거야. 얘 산화수가. 그러니까 뭐냐? 금속은 무슨 산화수밖에 없어? 양의 산화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금속으로 푸는 거야. 그럼 금방 풀려. 알겠냐? 그래서 금속 반응성이랑 킬러 문항은 이거 아는 친구들은 금방금방 푼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교과하고 관련 없지만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얘들아, 비금속은 양과 음을 모두 가질 수가 있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알겠어? 내가 음성도가 밀려. 그럼 양의 산화수를 갖고, 음성도가 내가 세. 그러면 음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 봐요. 얘들이 만약에 어떤 화합물을 이루잖아?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이런 거. 이거 아무 위첨자 아무것도 없지? 그럼 이거 산화수합이 0이다? 그러면 얘 산화수 얼마 나와야 돼? 수소는 어쨌거나 플러스 얼마라고 했어? 1. 그럼 그게 몇 개냐? 그럼 0이 되려면 산소는 마이너스 4. 왜 그런가? 이거 보면 나온다는 거야. 단일 결합을 몇 개를 하고 있냐? 그래. 이게 다 다르다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탄소가 갖는 일은 다 마이너스잖아. 합쳐서 마이너스 4라고. 이해 갔니? 근데 이거보다는 요런 해석이 좀 빠르지. 여기서도 다시 하나. 5는 산화수가 얼마라겠어? 5는 마이너스 2. 그게 몇 개냐? 2개. 그럼 이 탄소 산화수 얼마일까? 그렇지. 탄소는 14족이라 얘들아. 6번 탄소라고. 그럼 10번 네온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4개 받을 수 있지. 2번 헬륨이 되기 위해서는 4개 버릴 수 있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까지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어떤 것이든. 마이너스 5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알겠냐? 최대 4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다원자 이온이라 하지. 여기서 황해 산화수를 찾아봐. 5포면 마이너스 얼마 총? 마이너스? 8이요. 그렇지, 8이지. 그럼 황이 얼마일 때 합이 마이너스 2 나올까? 이게 산화수야. 다시. 질소 산화수 플러스? 오.
마이너스 6이잖아. 5가 3개니까. 그럼 플러스 5. 이 탄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그래서 4겠지. 그래야 O3가 마이너스 6이니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야, 이 망가니즈 산화수 얼마? 7. 그렇지. 플러스 7을 갖겠죠. 크로미움 산화수 얼마? 잘했어. 왜? 12니까 2로 나눠야 돼. 이해가냐? 이렇게 해서 산화수를 찾다 보니 문제를 풀기가 쉬워지더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야. 이런, 왜? 다원자 이온에 왜 산화수를 내가 따졌을까? 니네, 어차피 이거 음이온이지만 얘들 결합 속으로 들어가잖아.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한 음이온이라 이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그래. 그래서 공유결합은 다 산화수로 해석하는 거지. 그럼 이온은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이온은 있잖아. 봐라. 얘 산화수는 그냥 이거야. 다시. 얘 산화수는 얼마라고? 그 다음에 얘 산화수는 얼마일까? 무슨 뜻이야? 이온의 전하가 산화수야. 그냥. 알았어? 이온의 전하가 산화수다. 그래서 금속은 양의 산화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0도 있지만. 자, 중요한 건 얘야. 얘들아, 원소라고 하는 건 대문자가 한자거든? 잘 봐. 이런 애들이 원소야. 얘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래 첨자가 1인 거지. 이런 애들이 금속이야. 알겠지? 이것도 원소지? 그 다음. 이런 애도 원소야. 이런 애도. 근데 얘는 아래 전자가 다 2가 붙었지. 분자거든. 그래도 둘 다 모두 뭐라고? 0이다 이거야. 알았냐? 그런데 이런 비금속들은 때에 따라서 음도 같고 양도 같잖아. 근데 얘들은 다 뭐만 같냐? 이온이 되면? 다 양전하를 갖잖아. 금속은 모두 양전하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 반응을 하면. 왜? 전자를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얻는 경우는 없다고. 음연되는 경우는.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을 갖다 넣어보라고. 산화란 산화수가 늘어나는 걸 산화라 불러. 그러면 금속은 누구를 갖다 놔도,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 갖다 놔도 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산화수가 얼만데? 0. 그잖아. 호돈소지가. 얘는 얼마야? 커졌지? 산화다. 그럼 얘도, 그럼 환원되는 경우는 양이온이 뭐가 되는 경우야? 원소가 되는 경우. 이게 환원이야. 산화수가 주니까. 그런데 비금속은 지네 멋대로야. 그래서 너희들 보면 이온결합 물질 속에서 산화원을 찾는 건 되게 쉽거든? 근데 분자 내에서 산화원을 찾는 건 됐다 어려워. 아니, 귀찮아서 공부를 안 해. 다행히도 선생님들이 안 내. 내면 작살나. 내면 작살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산화수를 배운 이유는 뭐냐? 그런 분자와 분자 간의 화학 반응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이온결합보다 쉽다니까? 자, 얘들아, 지금부터 이것만 알아둬라. 원소가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존재하잖아? 걔는 100% 산화하는 반응이다. 무조건 알아둬라.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원소가 존재하면 무슨 반응이라고? 산화환원이야. 니네가 내가 처음부터 이따 이거 다 끝나고 쭉 화학 반응식을 써주면서 설명해 줘 볼게. 대부분 원소가 다 있어. 반응물이 있는지 생성물이 있는지만 찾아봐. 다만 거기서 재밌는 하나가 누구냐? 얘야. 금속은 이거 아니면 이거야 무조건. 금속은 0 아니면 뭐라고? N이야. 그러면 이 M이 반응물이 있으면 무조건 걔는 뭐야? 산화일 거고, 맞지?
이 M이 생성물에 있으면 무조건 환원이라니까. 그래서 금속만 딱 찾으면 문제는 되게 쉬워져. 알겠지?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해 볼 거야. 옆에 있는 문제를 잠깐만 보고 우리가 배운 거니까 한번 살펴보자. 전기 음성도야.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플로린이겠고, 가장 작은 애라면 비금속은 수소지만 금속까지 간다면 프란시움 정도? 87번? 완전 대각선에 있잖아. 자,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이거 아니야.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쇠기야. 알겠지? 음이온 잘 되는 그게 아니라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는 전자 친화도라고 따로 있어. 알겠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같은 주기는 18족 원소는 취급도 안 한다 했잖아. 공유결합 C 이건데 조건이. 맞지? 공유결합을 하려고 했는데 금속과 비금속들은 전기 음성도 엄청난 차이가 나면 이온결합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니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독립적인 게 아니야, 얘들아. 이온결합성과 공유결합성이 누가 더 많느냐에 따라서 이온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라고 얘기하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거야. 자네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니까. 이게 남성이고 여성이면 이래야 이게 남성인 거야.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아빠가 젊었을 때 니들한테 화내다가 나이 먹고 저쪽 구석에 앉아서 영화,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야. 이게 차이가 이렇게 돼갖고. 근데 엄마는 어때? 엄마는 이랬다가 어렸을 때니 여리여리,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제3의 성인 아줌마로 변하잖아, 이렇게. 막 쥐잡듯이 잡잖아, 아빠 막, 그지? 아빠 막, 오, 이러고 있고, 그지? 이게 호르몬에 대비, 이렇게 하면 이건 성이 바뀌는 거고, 이건 아니고,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 물론, 아까 우리가 봤던 호돈수 있지? H2O2 이런 애는 공유결합성이 100%야, 그건. H2O2 이런 애는 공유결합성이 100%야. 근데 화합물에서 얘는 금속이 빠졌으니까 공유결합이고 얘는 금속이 들어갔으니까 이온결합이야 라고 쉽게 찾는 법을 알려줬지만 사실은 이온결합성이 공유결합성이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생각해봐. 이온결합성이 100%면 NaCl 물에 녹으면 100% 이온화돼야 돼. 근데 이온화 100% 안 되거든. 와, 10,000개 녹이면 한 10개나 1개 정도는 안 녹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공유결합성이 더 있는 거지, 그거는.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자, 같은 족, 세로줄이죠.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음성도는 작아져야죠. 플로린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맞죠? 다시, 같은 주기, 번호가 커지면 플로린이랑 가까워지지. 플로린 우측에 있잖아. 요게 정답입니다. 그냥 대부분 음성도의 주기성을 살펴본 거예요. 다음 문제. 산화환원 반응과 산화수다.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산화가 되면 환원제, 환원이 되면 산화제라고 일컬었던 말. 다음, 이온결합 물질에서 원자의 산화수는 물질을 구성하는 각 이온의 전화와 같죠. 알겠어요? 왜? 그래서 이온수는 산화수라고 했잖아, 내가. 이온의 전하는 산화수다. 한 원자가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어. 맞아요. 금속조차도 플러스 2인데 구리가 플러스 1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1족인 칼륨, 나트륨, 리튬 등은 그냥 1밖에 못 가져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애야. 나트륨이 플러스 1밖에 못 갔느냐? 이거 산화수 얼마니? 0. 그래, 2개 갔네. 0, 1. 이해하니? 두 종류 이상을 가질 수 있다. 화합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항상 노. 이온 결합할 때 마이너스 1도 갖는다 그랬잖아. 됐습니다. 다음에 요거 한번 아까 했으니까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NH3 무조건 수소가 양의 산화수를 갖죠? 질소 얼마? 마이너스 3. 이해가요?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자, HNO3 O3가 마이너스 6, H가 플러스 1. 그럼 질소 얼마? 플러스 5. 이렇게. 이해 갔죠? 다음 CH4에 H는 플러스 1을 갖는데 4개야. 탄소는 그럼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다음 H2SO4 O4가 마이너스 8이잖아. H는 플러스 1이니까 합쳐서 플러스 2고 황은 플러스 6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자, 중크로뮴산 이온이에요. 이 크로뮴산이 아까 얘기했죠. O7은 마이너스 14잖아. 마이너스 2짜리가 7개니까. 그럼 얘 혼자 플러스 12가 돼야 되는데 2로 나눠야죠. 그래서 크로뮴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아시겠죠? 그 다음 KMNO4 얘가 마이너스 8이고요.
얘가 칼륨은 1족이니까 플러스 1이겠죠. 망간이지 얼마 해야 된다? 7.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게 산화수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잘 보세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산소부터 이렇게 뒤집어 봤던 화학 반응식을 지금부터 끄집어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봤습니까? 구리가 겉불꽃에서 이렇게 알겠어요? 기억나요? 겉불꽃에서 이런 식으로 얘가 붉은색 구리예요. 자, 제가 얘기한 거 잘 보세요. 이거 검은색 산화구리고요. 여러분 반응물에서만 본다. 기억나요? 반응물에서만 본다. 근데 딱 선생님이 이제 봐야 될 거 산화수를 배웠으니까 0이 보이죠. 0이 0이 보이죠. 누구? 0이 보이죠. 이거 산화환원이에요. 100%. 근데 금속 보여요? 금속? 구리. 무조건 구리는 산화입니다. 왜? 자, 여러분들이 이 산화수를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봐요. 금속은 플러스 1, 2, 3을 몰라도 무조건 금속은 산화되면 플러스죠. 전자를 잃어야 되니까. 얘가 뭐 됐다? 산화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됐을 겁니까? 잘 봐요. 그냥 O2면 0이잖아요. 근데 O면 마이너스 2잖아요. 아, 산화수가 감소했죠.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인데 감소하면 환원이라고요. 아셨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얘들아, 구리는 플러스 2로 가려면 전자 몇 개 잃어버려야 돼? 2개지. 그런데 그런 2개 잃은 애가 앞에 몇 개 있어? 여기 봐봐. 2개 있지. 그럼 총 전자 몇 개 잃어버려? 이거 이해 가겠어? 4개? 그럼 5는 5-로 2로 가면서 전자 2개 받지. 그런 애가 몇 개야? 2개요. 그럼 전자 몇 개?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전자가 4개가 이동한 거야, 지금. 알겠니? 총 이동하는 전자가. 봐. 구리는 산소를 얻어 산화구리가 되었어요. 이해 갔지? 구리는 전자 4개를 잃어 산화가 되었어요. 이해 갔지? 구리는 0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2 증가해서 산화되었어요. 똑같은 말이야, 이게. 이해 갔니? 오케이? 자, 저거 6번에 K1이라는 거는 그냥 알아서 구하신 거예요? 칼륨은 알카리 금속이에요. 네네. 알카리 금속이 플러스 몇이에요? 1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전자 하나밖에 못 잃어버리는 애니까. 나트륨도 플러스 1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다 플러스 1입니다. 더불어 그 위에 있는 수소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플러스 1이라고 한 거. 얘들은 그냥 다 100% 플러스 1입니다. 칼륨은. 알겠어요? 자, 얘가 속불꽃으로 가봅시다. 검은색 속불꽃, CO. 얘가 얘랑 반응한대요. CO랑. 그래서 이게 되었대. 그 CO2가 되었고요. 자, 개수를 맞추려고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보는 겁니다. 자, 물론 반응물에서 산화원을 봐야 되지만 우리는 얘가 눈에 띄어요. 산화수 얼마예요? 0. 이거예요. 근데 금속이 생성물에 있죠. 그럼 반응물엔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온이 있죠. 얘 뭐 됐어요?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이겠죠? 아울러 여러분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산소를 얻어서 산화. 또 하나. 얘 C는 산화수가 얼마죠? 2죠. 맞아요? 근데 얘는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4죠. 이렇게. 질문. 여러분 2에서 4로 가면서 잘 봐요. 탄소가 여기로 가면서 산화수가 몇 변 했습니까? 2변 했죠. 2변 했죠. 잘 봐요. 계속 괜히 써줬다. 써주니까 안 맞잖아. 왜? 전자가 4개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치? 얘 전자 몇 개 움직였어? 2개 움직였잖아. 그치? 그럼 얘도 전자가 몇 개 움직였어? 2개. 이렇게 여기서는. 전자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산화수로도 설명할 수 있잖아. 이해 갔니? 근데 우리는 뭐만 본 거야? 아, 이거 얘 있으면 딱 기준이 서. 무조건.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봅시다. 이거 어디서 얘 봤어요? 어디서?
인류 역사 중에 산업혁명, 철의 재련, 농기구 발달 뭐 이런 거 배웠죠? 거기서 얘가 나왔어요. 물론 이 둘 중에 하나가 산화환원일 겁니다만 맞죠? 근데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게 딱 눈에 띄잖아요. 산화수 얼마예요? 0. 금속이잖아. 그럼 아 얘가 얘로 뭐 됐다? 환원되었다라고 군듯이 알아두는 거야. 왜? 플러스 아니면 0밖에 없거든 얘는. 그런데 얘 산화수 얼마일까요? Fe 하나. 플러스? 그렇죠. O3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플러스 3이에요. 3이 0이 되려면 전자 몇 개 받는다? 3개. 그런 애가 둘이에요. 전자 몇 개? 6개 이동했어요. 다음 봐요. 얘 산화수 아까 얼마였죠? 플러스 2. 얘는 산화수 얼마였죠? 4.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2개를 잃었는데 맞죠? 그런 애가 몇 개예요? 3개니까 전자 6개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산화환원 반응을 갖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더 이제 갑작스러운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온수 변화를 덤빌 거거든? 이온수의 변화를.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구리가 은이온이랑 반응한대요. 그래서 구리 이온이 되고, 은이 석출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산화수 얼마니? 0이에요, 0. 얘는 산화수 얼마입니까? 그래요. 이렇게 금속만 있으면 아리가또라니까, 무조건. 얘는 무조건 뭐 되겠냐? 산화. 증가했잖아. 얘는 뭐 되겠냐? 환원. 그런데 얘 전자 몇 개 내놓을까? 2개. 근데 얘는 몇 개 받아야 돼, 그럼? 2개 받아야 되잖아. 그럼 앞에 뭐 들어가? 이렇게. 그럼 해석이 되는 거야. 반응물에 이온이 몇 개 있다고? 2개. 근데 생성물에 이온이 몇 개 있냐? 1개. 그 이온수가 준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 갔니? 잘 봐. 여러분, 이거 산화환원 맞죠? 산화수 0인 거 다 찾아봐요. 기억니은, 디귿니을 중에. 산화수 0인 거. 기억니을이죠? 기억 금속이죠? 그럼 걔 무조건 산화되겠죠. 반응물에 있으니까. 리을은 금속이죠? 무조건 뭐 됐겠어요? 환원됐겠죠. 이렇게요. 주고받는 전자수는 동일해야 되겠죠? 이때 봐요. 결국 기억이 니은한테 전자를 준 격이잖아. 맞지? 그래서 금속성은 누가 크다? A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금속의 반응성은 A가 크다. 왜? 얘들이 반응성이라는 건 양이온 되는 성질이거든요. 적어도 A라는 금속은 B이온한테 전자를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 반응은 일어날까요? 못 일어납니다, 이건. 여기서 이미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게 결정났으면 얘는 얘한테 전자를 못 줘요. 반응 못 일어나요. 그냥 얘 이래요, 그냥. 반응 안 일어나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장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이 첫 번째,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물과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를 발생시켜요. 여러분, 호돈소 보여요? 호돈수 누굽니까? 산소죠, 무조건. 잘 보십시오. 얘 화합물이죠. 얘 화합물이죠. 단연코 화합물이죠.
원소죠. 산화수 얼마에? 5는 양의 산화수를 갖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죠. 플로린 결합을 한 거. 그럼 무조건 여기 가서 산소는 마이너스 얼마예요? 2입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이게 유기화학이라고 해서 봐요. 이게 무기물이거든. 탄수만 있다고 유기물이 아니에요. 무기물이 C가 있는 C로 가다 보니까 얘랑 엮어야 돼요. 이렇게 엮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뭐 된 거예요? 이거 산화수 증가했어, 감소했어? 그래서 산화예요, 얘가. 얘는 뭐가 되고요? 환원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을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봐요. 여기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탄소 6개니까 얘도 6개 있어야 돼요, 탄소가. 수소 12개니까 여기도 6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산소 원자가 18개라 여기 6개 있고 여기 12개 있으면 됐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12개의 산소가 6개의 산소가 되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건 눈속임입니다, 여러분. 이 눈속임이라고. 잘 봐요. 얘 산화수 얼마예요? 이거죠. O2니까 앞에 6 보지 마세요. 맞잖아요. 이 포도당이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포도당이. 여기 OH 있고 OH 있고 여기 CH3 있고 여기 H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H3 붙어 있고 H 있고 C가 무수하게 많아요. 이 안에. 근데 그 산화수가 4보다 다 작습니다. 플러스 1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다 4보다 작아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산화수가 감소하는 환원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그래서 질문했을 때 있잖아. 질문했을 때 선생님 이거 산소 이동이 아니에요. 얘는 전자의 이동이며 수소 원자의 이동이라고 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해서 산화수가 변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락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제로 여러분들이 이 탄소의 산화수를 모두 안다 이거보다는 O가 6개니까 마이너스 12예요. H가 12개니까 플러스 12예요. 그럼 탄소는 모두가 0이 아니라 탄소의 산화수를 다 합치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는 얘기예요. 0. 근데 그 산화수가 누구보다는 다 작다? 4보다는 다 작은 거죠. 알았습니까? 산화수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산화수 개념은 얘를 기점으로 물과 산소를 기본으로 잡아요. 근데 요것도 하나 설명할게요. 여러분 반이니까. 여러분 생투를 들어가잖아요. 생투가 아니죠. 여러분 진로 선택으로 가겠군요. 여러분들은 진로 선택으로 가게 되면 이 광합성만 2번을 배워요. 2시간을. 자, 얘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광합성이라는 게 엽록소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잘 보세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빛에너지가 들어간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엽록체 속에 2개의 장소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라나와 스트로마라는 데가 있거든요. 2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빛을 받아서 반응하는 걸 명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데서 일어나는 걸 암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그라나에서 명반응, 스트로마에서 암반응. 그래서 암스트롱이지라고 외우거든, 옛날에 이제 선배들이. 근데 얘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먼저 일어나는데 둘 중에 봐요. 이산화탄소와 물 중에 처음에 물이 뭐를 한다? 빛을 받아서 광분해를 합니다. 여러분 물이 분해가 되면 누구누구 나오죠? 수소하고 산소 나오죠. 그래서 이 산소가 요 산소예요. 그래서 물하고 산소가 서로 삐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산화환원이 아니에요. 이 반응 산화환원이 아니야. 맞아. 왜 이렇게 확신을 못해? 내가 얘기했죠. 호돈수 있으면 산화환원이라고. 잘 봐야 되나? 이거 산화환원이 아니야. 맞죠? 맞죠? 얘는 플러스로 되니까 산화죠? 얘는
마이너스 되니까 환원이죠? 그럼 거꾸로 써볼게요. 이거 산화 환원이 아니에요. 맞죠? 누가 산화돼요? 미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에이씨, 하나밖에 없지 왜? 잘 들어요. 이럴 때도 내가 그래서 너희한테 강제로 씹힌 거야. 보지 마세요. 기억이 산화됩니다. 누가 환원돼요? 기억이 환원됩니다. 아시겠어요? 한 명이 산화되니까 하나는 환원될 거야. 그 하나가 자기 자신도 괜찮아요. 다시 말해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이거 산화 환원이 아니야. 맞아요. 누구 때문에? 염전자로. 그렇죠. 잘했어. 일단 센스 50% 올라갔어. 얘 0이지? 여기 산화수 얼마야? CL. 잘했어. 그럼 뭐 됐니? 환원. 자, 산화된 애 누구야? 그럴 것 같지. 얘 산화수 얼마니? H. 플러스 1이지. 5는. 마이너스 2지. 여기가 도 플러스 1, 마이너스. 안 변했어. H2는 매개체야. 산화원은 아니라고. 그러면 저 CL2가? CL2가 설마? 여기 CL 산화수 얼마겠냐? 얘가 마이너스 2야. 5가 맞지? 얘가 플러스 1이야. 그럼 CL은? 그럼 0이 안 되는데? 플러스 1이야. CL이. 봐봐. 이렇게 됐다니까? 1, 1, 아하. 맞지? 1, 1, 아하. 플러스 1이야, 이거. 염소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7 사이를 다 가질 수 있다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로 오면 얘는 뭐 된 거고? 환원된 거고. 여기로 오면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야. 혼자 산화원은 다 하고 있는 거야. 이해 갔냐? 이거 되잖아? 니네 다 틀려. 기억, 환원, 니은, 산화, 이제 다 틀린다고. 눈썰미 있게 봐두라고. 아, 반드시 하나가 산화고 하나는 환원, 이게 아니야.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지. 알았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니들한테 내가 진단평가할 때 직전평가를 한번 낼 거야. 틀리면 죽여, 그냥. 이마 짚고 돌아나라, 발가락으로 눈깔 차기. 이거 한 번 딱 맞으면 끝나지. 자, 호흡은 뭐냐? 호흡은 거꾸로야. 포도당이나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누가 나오는 거야? 물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 근데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걸라? 잘 봐봐. 이거 식완성식 잘 봐라. CH로 이루어져 있든 CH5로 이루어져 있든 그것이 빠른 연소든 느린 호흡이든 간에 너희들은 완전 연소로밖에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계수 요거 잘 맞춰. 이거 잘 맞추라고. 이러면 수소, 탄소 다 맞았지? 그럼 산소 맞춰봐. 18개, 여기 6개 있으니까. 이게 화학 반응식이야, 무조건. 이해가니? 자, 근데 봐. 얘는 여러분들이 활성화 에너지 그쪽에 촉매 변환에서 에너지 준위 그래프를 봤지만 에너지 준위를 놓으면 얘가 CO2와 H2O라면 여기가 포도당하고 산소야. 에너지가 어떻게 돼? 높아져. 그래서 이 에너지 차를 누가? 빛에너지가. 그래서 광합성이야.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불러? 흡열이라고 불러요. 흡열. 그럼 얘는 반대겠지. 얘는 어떻게 되겠냐? 반응물 CO2가 누구로 되면서 CO2래. 미안해.
포도당이 O2랑 반응해서 누가 된다? CO2하고 H2O가 되는. 이렇게. 이게 호흡이야. 발열 반응. 그래서 너희들이 음식물 먹으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몸이 따뜻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중에 에너지가 얘가 이런 게 중요해. 아까 내가 탄화수소, 이제 뒤에서 연소하고 이 호흡의 차이를 가만히 보잖아? 얘는 호흡이란 말이야. 말 그대로 세포호흡. 그래서 열나 느린 반응. 천천히 일어나. 촉매에 의해서 36.5도씨 이 온도에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열도 천천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 일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해, 몸이. 생명체들이 그래. ATP라고. 알았어? 하지만 세포호흡이 아닌 바로 밑에 있는 연소 있지? 걔는 열나 빠른 반응이야, 걔는. 알겠어? 잘 봐. 이게 느린 반응이면 연소는 엄청 빠른 반응이거든. 자, 얘는 매우 빠른 반응이라 연소 같은 경우는 400도씨 고온에서 일어나. 얘는 36.5도씨야. 우리 몸 체온하고 똑같아. 그래서 누가 관여해? 촉매가 있어야 돼. 그 누구? 효소가 관여를 해야 돼.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낮춰가지고. 근데 얘는 그냥 일어나. 똑같아. 산화환원 반응 맞아. 얘가 있으니까 산화환원 반응 맞다고. 근데 얘는 열나 빠르고 얘는 열나 느려. 그래서 빠르다고 한 게 뭐 때문에 안 오냐? 열뿐만 아니라 뭣도 나와? 빛도 나와. 이게 연소야. 번쩍번쩍 하는 거. 불타는 거. 알겠어요? 그럼 니들한테 연소에서 시험 문제 내는 건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도 얘에서 뭐 효소가 관여하지 않잖아. 근데 온도가 고온에서 일어나야 되고 공통점은 산화환원이다, 발열 반응이다, 산소가 관여한다. 이건 똑같아. 근데 차이점이 뭐야? 온도. 그리고 뭐? 빛. 빠르다, 느리다. 이 차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연소는 누가 시험에 나오느냐? 대부분 얘가 나와. 탄화수소화합물이라는 애가 있어. 이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얘와 얘로만 이루어진 애들. 대부분 화석연료 이런 거 많잖아. 그래서 누구냐? 예를 들어 CH4. 너네 CH4 누구의 주성분이야? 화석연료. 너네 부슝에도 많이 들었잖아. 메테인 가스. 그치? LNG의 주원료, LNG. 얘가 이렇게 하면 다 시험 문제는 이거다. 시험 문제는 다 얘라고. 완전 연소. 그래서 CO2하고 H2만 쓰면 끝이야. 생성물이 얘만 나와.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 여기 탄소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얘만 잘 보라고. 산소 빼고 얘. 탄소 하나 있어, 하나 있어. 됐어. 끝. 수소 4개인데 여기는 2개야. 2. 그럼 산소 원자가 총 4개야. 2. 이거 맞출 줄 알면 돼. 자, 그리고 얘는 산화환원이 아니야. 산화환원이지. 얘가 있는데. 끝. 그러면 얘랑 엮으라고. 그럼 나머지 얘랑 엮으면 돼. 알았어? 그럼 얘는 무조건 0일 거 아니야, 산화수가. 여기 가면. 그래서 얘는 환원이야. 무조건 환원. 그럼 얘가 뭐야? 산화. 이렇게. 뭐 알잖아. 얘는 마이너스 4일 거고. 여기는 플러스 4니까. 얼만큼 변했냐? 8만큼 변했네, 총. 그럼 얘도 8만큼 변하게 돼 있어. 알겠어? 왜? 산소 원자가 총 몇 개냐? 4개잖아. 하나당 마이너스 2면. 얘는 마이너스 8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8이 뭐가 된 거야? 이쪽에서, 참, 0이 마이너스 8로. 그지? 8만큼 변했다라고 산화수를 따져봐도 돼. 그게 전자의 움직임이니까. 8개 전자수가 움직였다. 그럼 여기도 한번 보자. C4, H10. 자, 얘가 산소랑 만나? 그래도 얘라고, 무조건. 완전 연소라면. 그리고 여기 탄소가 4개니까 여기다 뭐 써준다? CO2 앞에다가 4. 수소가 10개니까 얘 앞에다 5. 그랬더니 산소 원자가 13개야. 맞지? 생성물에. 그럼 여기다 뭐 써준다? 그럼 이걸 정수화 시키는 게
화학 반응식에서 룰이야, 룰. 그래서 어쨌든 얘는 얘로 뭐 된 거야? 환원된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연소에서는. 0이 마이너스 2로 환원. 얘가 뭐? 산화.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야, 니들은. 그래서 얘는 무슨 제? 환원제.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다. 그리고 여기가 발열이면서 빛도 나온다는 거지, 얘들은. 자, 그 밑에 철의 재련 과정 봐봐. 이제 세 번째 철의 재련 과정이야. 여긴 좀 자세히 해줄게. 가끔 선생님들이 여기 오면 굉장히 똥꼬에 힘주신 분들 많아. 자, 철의 재련도 산화환원인데, 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간단한 한쪽 반응만 알려줬잖아. 철의 재련 과정은 이런 거야. 용광로가 있어, 이렇게. 용광로가. 이 용광로거든? 여기에 1800도씨의 열풍이 들어가는 거야. 1800도 열풍이. 그리고 여기다 누구를 넣느냐? 일단 철광석을 넣어. 얘는 적철광하고 자철광으로 나뉘어. 적철광은 Fe2O3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산화철이야, 산화철. 얘는 Fe3O4야. 이게 섞여 있어. 철광석과 그 다음에 얘를 환원시킬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낼 얘를 넣어. 누구냐고? 너희들 연필 막 바닥에 긁으면, 종이에 긁으면 시커매지지. 손으로 문대면 묻지. 그게 코크스야. 탄소가루.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 얘 역할은 어차피 철광석이 규산염 광물 아니야. 규산염. 규산염이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도 이렇게 분구가 있어. 제일 처음에 이 코크스 탄소가 연소를 하는데, 이렇게 일부가 이래야 돼, 일부가. 뭐 전체가 다 불완전하는 건 아니고, 일부가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그래서 앞에 2가 이렇게 붙는 거지. 그럼 우리는 봐라. 호돈소가 있잖아. 얘 산화수 얼마겠냐? 0, 0이란 말이야, 둘 다. 이거 산화환원이야, 100%. 그래서 얘는 뭐로 되고? 플러스 4로 되고, 아니, 플러스 2로 되죠. 일산화탄소니까 얘는 뭐로 되니? 마이너스 2로 돼서 얘는 산화, 얘는 환원.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가 얘한테 가는 거야. 일산화탄소가 얘한테 가서 철로 환원시키고, 왜 원소 0이잖아. 호돈소. 그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이때 C가 어떻게 잡나 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3. 여기 4. 그럼 여기다 3 쓰고. 4 쓰고. 2 쓰고. 3 쓰고. 이러면 끝나. 화학반응식은.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얘죠. 0이잖아. 그럼 얘가 뭐 됐어? 얘가 뭐 됐냐고. 다 환원됐죠, 환원. 다 환원됐습니다, 환원. 그럼 얘가 뭐 됐을까? 이거 다 산화됐겠죠? 그럼 질문. 이 세 가지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제가 누구냐고. 환원된 애가 누구냐고 물어봤어. 환원된 것. 그럼 환원된 거 여기서는 O2. 그 다음에 Fe2O3, Fe3O4. 이런 애들이야. 산화제는. 이거 찾아내는 거. 그러면 얘 역할은 뭐냐? 잘 봐요. CaCO3가 열을 받으면 얘가 되거든. 물론 여기서 발생한 CO2나 여기 이쪽 상황에서 완전 연소가 된 CO2는 저기로 빠져나가요. 이 CaO가 철광석에 있던 규산염과 만나요. 그래서 CaSiO3라는 규소산 칼슘을 만들어요. 이거 시멘트 제작 시에 넣는 거든 그게 여기로 빠져나와. CaSiO3가 여기로 비로소 철이 빠져나오는데 이때 코쿠스가 섞여서 탄소광이 되는 거야. 밀도가 좀 커서 밑으로 나오는 거고 쟤는 작아서 위로 빠지는 거거든. 시멘트 이용된다. 그럼 얘는 산화환원이냐고. 일단 호돈소 없지. 이거 산화환원 아니야. 근데 호돈소 없다고 무조건 그럼 산화환원 아닌가? 아니야. 산화환원인 애들도 있어. 그냥 호돈소가 있으면 100% 산화환원이란 말이지, 호돈소가 없으면 이거 아닌가? 따져봐야 돼, 산화수를.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금속이 속해 있잖아. 금속 애들이 속해 있는데 호돈소가 없지? 그러면 산화환원 아니야. 알겠어요? 넘겨봐요. 거기에 마지막
수소, 산소, 연료전지라는 게 있어. 수소, 연료전지. 봐봐, 그지? 수소, 연료전지는 아까 쌤이 해준 거지.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만나니까 무슨 반응이야? 산화환원이지. 수소, 연료전지 또한 뭐라고? 산화환원이야.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만나서 이렇게 물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음극이고 이거 양극이야. 수마산불이야, 수마산불. 그래서 얘가 산화되고 얘는 환원되면서 나중에 물이 생기는 건데, 전지라는 건 원래 중금속을 생성시켜. 리튬 전지는 리튬을, 그 다음에 뭐 납축 전지는 납을. 근데 얘는 중간 생성물로 물이 나와갖고 우주여행일 때 쓰면 딱 좋아, 연료전지가. 알겠어? 아직까지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고. 그 밖에 산화환원 봐봐. 그 밖에 산화환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냐? 부식 있지, 부식. 부식은 녹쓰는 거야, 녹슨. 녹슨다, 이게 부식이야. 그래서 철의 부식이 있고 금속의 부식이 있는데, 철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 철은 부식되면 온 철 전체가 다 부식이 번진다. 알루미늄 같은 거는 차원이 있을 알루미늄 겉만 살짝 부식돼서 오히려 부식을 막아주거든. 4% 문지르면 반질반질하고. 얘는 철의 부식. 그래서 철하고 누가 만나면 산소, 공기 중에 산소, 거기에다 물, 거기에다 전해질까지 들어가면 난리나. 바닷물. 이러면 부식이 살벌하게 일어난다. 그걸 뭐라 부르냐, 얘가? 녹이라고 한다, 녹. 알겠지? 녹쓴다라는 말. 그 다음에 갈변. 과일의 갈변은 너무 유명한 거 아니야? 실제로 사과, 바나나 이런 것들이 갈변되면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는 거야. 세 번째, 연소. 무슨 산화? 빠른 산화. 양초 연소 빠른 산화야. 빛과 열이 나오잖아.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섬유 표백은 사실 빼는 게 아니라 색깔로 하얗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리튬 배터리 마찬가지고, 반딧불이 마찬가지야. 발광현상, 전지 다 산화하는 반응이다. 여기서 얘들아, 지금 내가 1, 2, 3을 딱 썼는데 공통점이 뭐냐? 산소가 관여한다는, 공기 중에 산소. 그럼 얘 부식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하고 이거 차단하면 되지. 뭐가 있을까? 페인트질 혹은 기름칠 이런 것이 있어. 물론 음극화 보호는 좀 고급 기술이고. 자, 숙제를 63쪽까지 해와야 돼. 다음 시간에 이웃수 변화할 거거든. 킬러 단어. 알겠죠? 잘 해올 수 있도록.